여러분, 이번 주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 뉴스 보시고 드디어 관세 끝나나 보다. 포스코 주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뉴스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관세 완화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돈을 지키는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축소할 계획이라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뉴스에도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완화, 철강주 반등 기대, 이런 제목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뉴스 나오고 포스코 현대제철 주가가 반짝 올랐거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있으신 분 혹시 이 뉴스 보고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 판단 아직 하지 마세요. 이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관세를 깎아준다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완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탄산음료 캔이요, 오븐이요, 세탁기요, 철강이 들어간 완제품, 이른바 파생 상품입니다. 정작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철강 원재료는요 50% 관세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트럼프가 지금 깎아주겠다는 건 콜라캔에 붙는 관세예요. 콜라캔을 만들 때 알루미늄이 들어가잖아요. 그 알루미늄 함량분에 50% 관세가 붙었던 건데 이걸 좀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건 뭡니까? 콜라캔이 아니라 철강 원재료입니다. 열연 강판이요? 내년 강판이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품목이에요. 이 원재료 철강에 대한 관세는요 50% 그대로 유지됩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적용 범위에 축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요. 축소라고 했지 폐지라고 안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원재료 관세는 절대 안 깎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느냐?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했거든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자동차는 협상 대상에 들어갔는데 철강은 아예 빠졌어요. 반도체도 들어갔는데 철강만 빠진 겁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관세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쭉 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2018년 트럼프 위기 때 처음에 25% 관세를 매겼어요. 그때 한국은 쿼터제로 면제받았습니다. 수출량 제한을 걸되 관세는 안 매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마자 쿼터 면제를 전부 폐지해버렸어요. 3월에 25% 관세를 매기더니 6월에는 50%로 2배로 올렸습니다. 거기다 파생상품 407개까지 추가로 관세를 확대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에도 관세 완화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실제로 쿼터 면제라는 완화를 받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기에 와서 완화는커녕 관세를 2배로 올린 겁니다. 과거에 완화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25년에 미국에 낸 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 원입니다. 2억 8,100만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이 5,100억 원이었고 현대제철이 1천억 원이었어요. 합치면 약 6천억 원인데 관세로 4천억 원이 나가는 겁니다. 벌어놓은 돈의 65%가 관세로 증발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세금을 195만 원 내는 겁니다. 이걸로 장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철강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포스코가 미국에 1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면 관세로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운송비에 인건비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수출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겨자 먹기인 거예요. 실제 수출 수치를 보면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했어요. 금액으로 27억 9천만 달러인데 전년보다 5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더 선명해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월 24만 톤 수준을 유지했는데 50% 관세가 적용된 7월부터 19만 톤대로 뚝 떨어졌어요. 한 달에 5만 톤씩 구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수출 단가예요.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가격을 깎아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톤당 수출 단가가 2022년 1915달러에서 2025년 7월 기준 139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년 사이에 27%가 내려간 거예요. 많이 팔지도 못하는데 팔아도 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만 막힌 게 아닙니다.
유럽까지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철강이 지금 앞뒤로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50% 관세, 유럽은 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어요. 거기다 올해부터 유럽에서 CBAM이라는 게 본격 시행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탄소 많이 배출하는 제품한테 추가 비용을 매기는 거예요. 철강이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이래저래 합쳐보면 2026년 한국 철강 수출은 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중국이 내수 경기 부진으로 남아도는 철강을 저가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철강은 미국도 막히고 유럽도 막히고 그나마 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중국과 가격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삼중 압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트럼프가 왜 갑자기 관세 완화를 꺼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미국인 70% 이상이 경제 상황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52%는 트럼프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 편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란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캐나다 관세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찬성 219표, 반대 211표, 겨우 8표 차이였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인데 지금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반 4석 차이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두 석만 뒤집히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깎아주겠다는 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예요. 콜라캔이 비싸지고 세탁기가 비싸지고 오븐이 비싸지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파생상품 관세만 슬쩍 깎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미국 소비자한테는 파생상품 관세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철강 기업한테는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재료 50% 관세는 그대로고 오히려 파생상품 대상을 700개 품목까지 추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득 보는 쪽은 미국 국내 철강사입니다. 수입산에 50% 관세가 붙으니까 자기들은 가격을 올려도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관세 장벽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일본은 미국 안에 공장을 사서 관세를 피해간 겁니다. 한국은 아직 그걸 못한 거예요. 반면 손해보는 쪽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예요. 2029년에 루이지애나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최소 34년은 이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 추가 완화 발표가 있는지 지켜보세요. 특히 파생상품이 아니라 본체 관세를 건드리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체 50%가 움직이면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헤드라인 속지 마세요. 둘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세요. 관세 부담이 반영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실제로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과 관세 납부액을 꼭 체크하세요. 셋째, 지금 당장 해보실 게 있어요. 철강주를 갖고 계신 분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지 마세요. 관세 완화라는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완화 범위를 확인하세요. 파생상품인지 본체인지 그 한 줄이 외돈의 운명을 가릅니다. 완화 대상이 콜라캔이면 포스코 주가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 구분 하나만 하셔도 남들이 속을 때 여러분은 안 속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짓고 있는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핵심입니다. 2029년 산업 생산이 목표인데 이게 완성되면 관세 없이 미국 내에서 직접 팔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이 기업들의 승부처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관세 완화라는 뉴스 제목만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철강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고 콜라캔 관세를 깎는 거지, 우리 철강 수출을 도와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깎아주겠다는 건 콜라캔과 오븐 관세이지 포스코가 수출하는 철강 원재료 관세가 아닙니다. 헤드라인만 믿고 판단하면 외돈이 위험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간선거 동향, 분기 실적, 완화 범위 확인,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주변에 철강주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경제 소식 매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